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금요일에는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방금도 빨리 와 뭐 이렇게 이상민 씨 말씀하셨는데 빠르게 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할 가을 소풍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문자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200분 뽑아서 먼저 좋은 자리 배정해 드립니다. 개별 연락 드리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신청하실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간 코너 이거다. 근데 나는 왜 좋아한다. 이거 함께 보내주시면 총 20분 뽑아서 오늘은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주간 코너가 뭐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매일 하는 코너들 말고요. 오늘 하는 씬스틸러 또는 뭐 화요일에 하는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하는 인권 새로 고침, 수요일에 하는 고수를 만나다, 또 특수통 또는 뭐 목요일에 하는 하이킥 정상회담 등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 코너들. 요거 중에 나는 이걸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혹시 헷갈려서 금요일 뉴스 신세계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화수목 코너를 중심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여기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정부 여당 내홍이 엉뚱하게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기서 터져라고 싶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에 지고 나면 특히 참패를 하고 나면 정당의 모습들은 보통은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일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오고 가면 의견을 모아가지고 쇄신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순을 거치기 마련이었는데 어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의 여당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 있었던 정례 최고위원 회의까지는 했는데 그때도 이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만 공개 발언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됐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국민의힘 내에서 여럿이 모이는 지도부 회의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래 오늘 오전에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쇄신책을 발표하겠다. 어제 저희가 뉴스 신세계에서도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어젯밤에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쇄신책 발표도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회의 대신에 김기현 대표가 별개로 최고위원들을 각각 개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별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면담 내용에 대한 소회도 조금씩 좀 달랐습니다.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 서울에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당협위원장인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 마음을 가져와서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적당히 넘어가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고강도 쇄신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제 강조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런데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임명직 당직자 사퇴 얘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있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 대구가 지역구인데 네. 일각에서 임명직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당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수긍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아직 이르다.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그리고 한 명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의 지역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현장 면담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전화 면담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 강대식 의원 제외하고 전부 원외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직전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기가 조금 인간적으로 저어될 수밖에 없는 점이 좀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지도부가 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의 멘트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이채로운 것 같습니다. 책임을 그 김행 후보자가 지고 있어요. 이 보궐선거 네. 패배의 책임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민심의 그 입안 혹은 뭐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 측면이니까 그래도 용산이 변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줄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김행 후보가 뭐 후보 선출에 김태우 후보를 선정하는데 개입을 했나요? 뭘 했나요? 그 김행 후보자는 전 후보자가 됐네요 벌써. 아, 네. 전 후보자는 그냥 변수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않나요? 본인이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글쎄요. 근데 뭐 어쨌든 김행 후보자를 지명에 주도한 분이나 혹은 세력이나 누구요? 김태우 후보자를 지명한 분 혹은 세력이 같은 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하면 제 방송 생명을 걸어야 돼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우 어느 정도 변호사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네.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복권 시킨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책임의 범위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도 피해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책임 관련된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읽힌다는 보도가 오늘 문화일보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 문화일보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록 강서구청장 선거 한 곳이긴 하지만 교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접 발언은 거의 이 한마디 정도가 인용이 돼 있는데 기사에서 분석하기로는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 철회한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여권 전반에 대한 쇄신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건 이제 문화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부터 반국가 세력을 비판하는 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동아일보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동아일보는 네. 이렇게 어떤 전면적 쇄신 작업 이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변화의 한 방식으로 소통 강화를 꼽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외교, 안보, 민생 경제의 기본 방향을 변경하기보다는 이를 다루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개선을 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본 방향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그걸 좀 바꿔보겠다. 이게 사실 방송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니 네. 이거는 벌써 한 2, 3주 전에 대통령실 쪽과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외교를 통해서 경제 성과를 굉장히 많이 사우디 왕세자하고도 만나가지고 뭐 MOU 체결하고 기타 등등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경제 외교라는 점이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 못해서 이 점을 확실하게 홍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벌써 2, 3주 전에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또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저는 국민의힘이 어제 그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선거관리위원회 해킹과 관련된 TF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갑자기 기재부 장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기재부 차관을 불렀죠. 김기현 대표가. 도대체 경제 상저하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질타했다라고 한 언론 보도가 있어요. 경제를 왜 이따위로 말아먹어서 여당이 표를 못 받아오게 했느냐라는 질타를 기재부 차관한테 여당 당대표가 불러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아일보의 논조를 선회하거나 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라고 하면 홍보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나 대법원장 후보자 향후에 공천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예산으로 말하는 겁니다. R&D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깎는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또 국정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어떠한 걸로 소통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제껴두고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보여집니다.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신 그 홍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작년부터 여러 차례 변화를 꾀했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으로 홍보수석을 교체한다든지 대통령실 대변인단의 인선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마다 항상 정책은 옳은데 예를 들면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못돼서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못돼서 뭐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작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시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놔두고 자꾸만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본질은 뭡니까? 소통, 홍보, 그 주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소통의 방식, 소통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백날 옷을 바꿔 갈아입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마이크 앞에 세우든 소용이 없다. 이거 얘기를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만에 하나 왜 최고위원회를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고 개별 면담으로 바꿨느냐.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르치는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를 김기현 대표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나서 소원 수리하는 거죠. 무슨 정당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한테 소원 수리해서 혁신 방향을 정합니까? 백가쟁명하게 하고 백화제방하게 해서 거기서 민주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백화제방 차원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목소리가 백화제방에 좀 한 점을 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백화제방인지 중구난방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위 자빠졌네 논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명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응석바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제 얼굴에 침 뱉기로 당을 침몰시키는 이준석을 배에서 쫓아내야 민심이 살아나고 국민의힘이 살아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10월 9일 날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예, 그때 시민 한 분이 네, 지 뭐하고 자빠졌네. 예, 개 뭐끼 예.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저한테. 의원님을 향해서 예, 그랬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과열되면 흔히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시민분이 한 말씀은 그냥 다 삭제하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연일 이어가야 되고 서명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당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원 대상일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명 운동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맞받아친 대목이 있습니다. 서명 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 정보 많이 모으시라 이렇게 비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명 운동이 사실상 내년 그 총선 경선을 앞두고 이 개인정보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 앙케이트 조사에서 그다지 많은 표를 얻지 못해서 아쉬운지 총선 패배의 선봉장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그 전 대표 얘기로는 세 번째 책임이 안철수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누구 뭐 이렇게 그냥 보기 문항을 불러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4번은 왜 세 번째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항이 왜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4번이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이거든요. 본인 앞에 이제 안철수. 네. 예우가 있네요. 아니 뭐 이준석이 응석바지 서면 운동 이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왜 이러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노이즈 마케팅도 되고 또 오히려 지금 공천을 안 받는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용산에서 탕평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대표한테 공천을 주느니 차라리 배제되는 서사가 정치인한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양가적인 생각을 이준석 대표가 그렇지 갖고 않아도 있을 거라는 내년 생각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지난번에 와서 12월 달쯤 뭐 판단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 하이킥에 출연하거든요. 그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월 뭘 판단하겠다는 건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의 해설 본인이 항상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은 왜 저러시는 걸까라는 것까지 한번 직접 물어보고요. 또 기회가 되면 뭐 시선 집중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입장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허락만 하신다면 직접 들어보는 시간 두 분 토론을 한번 주선을 해볼까요? 자, 국정감사에서 나온 뉴스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의 이념 행보 관련해서 가장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일 것 같은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한테 이 야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내에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의 교회 이전 계획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지도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독립군과 관련된 5명의 흉상을 모셨던 거는 우리나라의 군인 정신, 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기도 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한 장관한테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의 그 윗선 그 상급자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입장이 다르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흉상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지면 육사에서 쫓겨난 흉상으로 느껴질 것이다.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그거는 생각이 다를 것 같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사의 절대 영웅이지만 안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그게 맞는 거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저는 이 발언에 그러면 육사가 일본 대사관이랑 대칭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 비유가 맞습니까? 전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아니,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네. 궁금해서 설마 그럴까 싶은데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우발적으로 나온 게 진심이 보통 나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비유를 왜 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했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어쨌든 용산의 주파수를 좀 맞출 수밖에 없는 박민식 장관의 본심이 좀 더 배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윤주경 의원 같은 경우 아까 뭐 윤봉길 의사 손녀란 말씀 주셨지만 이제 원래 독립기념관 관장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쪽에서 쭉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뭐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다기보다 일부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좀 왜곡된 형태로 하는 것은 이미 이번 강서구청 선거만 봐도 더 이상 시효 만료인데 왜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육군사관학교, 안중근 일본 대사관, 육사가 일본 대사관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이 감사를 주관하는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논란. 이건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그 정황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구체적으로 공개해가지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조 의원이 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감사원이 본인의 열람이나 반려 기능을 삭제한 상태로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상태로 이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게 조작을 했다. 그래서 주심위원회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 입장문에 이제 첨부해 놓은 사진을 보니까 조 의원이 주장한 열람 반려 버튼 삭제, 그러니까 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삭제 상태를 보여주는 캡처 사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함께 제시한 다른 결제 시스템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열람이나 반려 버튼이 그대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다.
이거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다만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이제 반박하기로는 해당 문서는 문서 처리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어서 버튼이 없는 것이다. 주시민 조 위원은 애초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이 없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 최재 감사원장의 이 말이 도대체 주시민 조 의원은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버튼 차이가 나는 거다. 열람하지 않았는데 문서 처리를 어떻게 완료시킵니까? 이게 해명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어제 조은석 감사위원 입장문을 이제 반영해서 권칠승 네. 의원이 국감하는 장면을 저도 이제 보고 왔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감사원장 그다음 기조실장 뭐 이런 여러 간부들이 이제 계속 해명을 하는데 결국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조은석 의원은 열람한 적이 없다는 거를 그들도 인정합니다. 어허. 그렇기 위해서 근데 문서 처리를 위해서 전산적으로 그렇게 뭘 한 거다. 아, 그거는 그 유병호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꿨다, 전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당당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 전 그게 궁금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출입 기자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아, 예. 뭐 일간지에 네. 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도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판사 하다가 왔잖아요. 근데 네. 최재 원장은 그냥 원래 감사원 출신 예, 아닙니까? 감사원.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 분들은 그냥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 사무처가 운영하는 기구고 감사위원은 그냥 일종의 뭐 심의위원 정도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 예, 뭐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그 정서법이 그거는 감사원법에 어긋나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실제로 많은 감사위원이 예전에는 약간 일종의 거수기나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감사위원이 뭐라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요. 위험하죠.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인가요?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김진욱 초대처장의 마지막 어떤 작품이라고 프로젝트? 하기는 네. 좀 그렇습니다만 프로젝트. 네. 그럴 것 같아서 이거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 공수처가 많은 비난도 받았는데 이번에 좀 응원해 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열람 버튼 누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서 처리를 한 거다. 아니 감사위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또 주심이에요. 그냥 일반 감사위원도 아니고. 그리고 열람을 실제로 다른 위원들이 했던 보고서 형태와 최종 보고서 사항에도 글자 차이가 내용이 있어요? 내용 차이가 있다는 게 조은석 위원의 주장이고요. 조은석 의원이 또 무슨 뭐 소위 전 정권 출신의 뭐 등등등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검사 출신이에요. 네, 서울 고검장 출신이죠. 고검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앵간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막 말은 하는데 이상하다. 결국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자백의 답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왜 이게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법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한 2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110만 명 보고 남쪽으로 대피해라. 즉 가자 지구를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라. 네. 이러면 괜찮은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대피하라라기보다는 이제 이동해라라는 통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별도로 수용하겠다라든지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스라엘 군의 발표도 그런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중에서 110만 명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시티는 군사작전이 벌어질 구역이다. 앞으로 며칠 내에 가자시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조만간 예고했던 대로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징후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이 이동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 명령 철회하라 이 얘기는 가자지구 안에서 대규모 전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대형 참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또 어린이 아동 비중이 워낙 높은 지역이어서 미국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진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